여기 보이는 헤드 유닛, 요게 어드제스터 925죠. 그라리온 925나 똑같은 겁니다. 그라리온은 일본에서 수출용이 이름이 그라리온이고 일본 내수용이 어드제스트입니다. 어드제스트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 한 2000년 밀레니엄 마크 그 이전에 한참 인기 있었던 그 싱글 CD 모델이고 요 위에는 잡코 SP7입니다. 잡코 그 옛날에 컴피티션 시리즈 아주 그 고급팩이 나왔을 때 90년 중반 전후로 해가지고 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이전이죠. 그때 아주 인기 좋았던 이제 첫 모델이고 이게 7밴드 이퀄라이저입니다. 7밴드 이퀄라이저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왼쪽에는 이제 볼륨이고, 근데 억스 이런 건 없습니다. 밸런스 인풋이 되고 밸런스 아웃이 됩니다. 이거 위에 기계가 차주분이 35년 전에 장착한 겁니다. 그런데 한 30년 정도 쓰다가 한 5년 정도 집에 이게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장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차들은 다 이게 화면이 이렇게 크고 사용자, 그러니까 운전자의 편리를 위해서 USB 소리, 내비게이션 소리, 블루투스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계를 순정 OEM 기계를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보통 PMP 앰프하고 또는 스피커, 저기 보이는 알가리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첫 단계로 하는 겁니다. 근데 손님은 이 차주분은 과거에 오디오 경력이 있으니까 이 차의 소리가 너무 이제 들을만 하지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기계를 가져와서 장착하는데, 근데 이 순정 소리가 여기 보이는 오디오 링커를 통해서 장착하지만은 오디오 링커로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 무출력의 신호가 훌륭하지는 못하죠. 그거보다는 여기 보이는 925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소리가 잘 납니다. 이게 CD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기계를 장착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원래는 테이프 기계가 있었는데 테이프 기계가 억스가 안 되니까 지금은 억스로 순정 OEM 기계 소리를 요 헤드 유닛으로 넣고 여기서 나온 소리가 SP7으로 가서 SP7에서 나가는 신호가 DAP, PNP 앰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억스 되는 기계로 바꾼다고, 이것도 억스 개조가 되는 모델이죠. 억스 되는 기계로 바꾼다고 테이프는 덜어내고 이제 디시트 쪽에 12장짜리 CD 체인저가 들어갈 겁니다. 장착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컨트롤하고 CD 듣고 순정 소리는 억스로 듣고, 그리고 SP7으로 모든 소리가 컨트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장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이제 개조를 들어간 거죠. 이제 다 개조하고 이제 이거 공간이 비교적 좁습니다. 좁고 여기 있는 기기가 좀 없으면 배선을 정리하기가 좋은데, 이 기계가 이게 에어백 센서, 자일로스코퍼,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도 이게 기기가 작동하기에 시인성이 아주 좋은 형태로 제가 개조를 심부를 좀 기울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기에 이 헤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헤드를 넣게 되면 여기 보이는 DC 컨버터 이게 있습니다. 요 전원부죠, 925에. 그리고 자꾸 SP7도 이 자그만 하지만은 실제로 외부에 전원 장치가 따로 있죠. 그리고 순정 OEM 소리를 무출력으로 만들어주는 오디오 링크가 있어야 되고, 이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감출 데가 잘 없는 거죠. 이 공간 속에 다 넣어야 되고, 이쪽에도 어떻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계가 꼽힐 때 편안하고 널널한 공간으로 유지돼야지 장착이 잘 되겠죠. 그래서 모든 기기들을 이 뒷편으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요거는 기기 속에 센터 콘솔 속에 들어가니까 케이블 타이 이런 거를 조금 촘촘하게 묶어서 요렇게 좀 작동하는데 문제 없도록 빈틈을 다 이렇게 찾아서 요렇게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CD 체인저 선이고, 요거는 요게 무출력 신호, 오디오 링크에서 나오는 무출력 신호고,
여기가 라인 아웃이죠. 라인 아웃인데 자꾸 SP7에서 나가는 아웃입니다. 요게 뒤로 들어가는 그 신호 ICL 선이고, 요게 925 헤드의 메인 전원이죠. 그러니까 요것만큼만 딱 보이죠. 다 바닥에 깔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리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정해놓고 그 외부의 다른 공간에다가 이런 기타 기기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근데 이 시스템이 작은 시스템이 아니죠. 서브우퍼가 없을 뿐이지, 또 PMP 앰프 하나로 다 한다 뿐이지, 헤드 유닛의 어떤 성능, 또 스피커의 또 성능, 그리고 제가 또 그 인클로저 도어의 환경 구조 개선, 이런 것은 좀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다 작업을 한 거죠. 미리 동영상에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브우퍼만 없고 PMP 앰프라는 그게 조금 가벼운 시스템을 보이지만, 이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수준으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한 거죠. 처음에는 이 925 넣는다 생각 안 했는데, 그러면 소리가 좋아질 수 있는 핵심적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디테일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스피커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손님이 조금 이제 엄하게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욕심을 좀 내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이거 넣자.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소리 내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작업이 이제 다 결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PMP 앰프만 장착하면 소리가 나겠죠. 소리 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소리 나면 이제 차를 다 조립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경우는 차를 다 뜯으면 소리가 날 때까지 조립 안 하고 있다 소리가 나면 조립하는 게 좋죠. 왜냐면 옛날 기계들은 뭐가 또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장 나면 또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배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B 플러스 요게 배터리 하나 따가왔죠. 굵은 거라 8게이지를. 그래서 이제 노란 것들이 B 플러스 선입니다. 요 기기마다 B 플러스가 들어가니까. 요 ACC는 요게 지가잭에서 이렇게 하나 따가와서 여기 ACC가 되는 겁니다. 요 리모트는 기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리모트가 나가니까 바로 이렇게 스위치 없이 ACC 딸 필요도 없이 바로 이제 갈 수 있으니 좋죠. 옛날에는 다 이런 걸 따라하지 않습니까? 소리도 잘 났습니다. 이런 기계들이 소리를 잘 냅니다. 이런 기계들은 아무리 용을 써도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기계들이 소리가 잘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공간에 확보가 되고, 이게 이제 이 헤더 유닛을 이 자리에 장착하는데 한 이틀 반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지금 해보니까. 왜냐하면은 센터 콘솔을 일단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센터 콘솔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트를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센터 콘솔 속에 이 여러 가지 기기의 부속물들을 장착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OEM 기계로 바로 하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기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좋은 소리 내기 위한 헤드 유닛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걸 다 여기다가 결선하고 붙이는데 한 3일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많이 걸립니다. 도화 방음 이런 것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오디오를, 나는 그냥 옛날에 오디오 좀 달아봤고 옛날 기계도 집에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한번 달아보자 하면 이제 어떤 차의 경우에는 아직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차는 지금 이 차는 칸이지 않습니까? 레스톤 칸. 이게 콜맨이죠.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하게 되면 충분히 요는 헤드 유닛을 장착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돈을 몇백만 원 더 쓴 것보다 소리가 잘 납니다. 이게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그것은 그리 해볼만한, 추천해볼만한 일이고, 헤드 유닛이 달 수 있는 개조가 가능한 차량이라면 저 비용에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런 과거에 왔던 있던 무출력 고급 싱글 CD 데크를 넣는 것이 굉장히 돈 줄이고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이 좋은 거 안 달아도 소리가 기본이 잘 납니다. 그걸 한 번 더 강조하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센터 콘솔에 이제 여기 이쪽에 보면
시가잭이 원래 이 자리에 헤드 유닛 들어간 자리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겼다 그랬죠. 이쪽으로 옮기고 운전석 쪽에도 이렇게 시가잭을 하나 또 만들었죠. 그리고 순정 USB 꼽는 것을 저기 측면으로 옮겼습니다. 이 안에서 보면 이거 보이죠. 그런데 이제 저쪽에 안에 부속물 여기 이게 전지레바 기아 부속물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타공해서 이제 최대한 헤드 유닛 장착될 때 주변 환경을 널널히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해놨는 게 그래서 문제없이 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조립하고 헤드 유닛을 꽂고 다시 한번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유닛이 그 자코 프리앰프하고 925 그리고 또 오디오 링커도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또 자코 SB7도 전기가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앰프 선 외에 하나 더 뽑았습니다. 이게 B 플러스가 휴즈에서 뽑기는 좀 약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을 이렇게 했죠. 이게 부틸 테이프로 확실하게 막는 게 중요하고 요 실내 쪽에도 보면 이 차는 잘 보이죠. 저기가 부틸 테이프로 충분히 막아서 문제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B 플러스가 헤더가 여기 보면 요 925하고 SB7 있지 않습니까? 요 925 SB7이 이 자리쯤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요걸 들어가고 요 원래 여기 있던 그 핸드폰 충전기 그리고 USB 잭, 시가 잭 두 개는 이 측면으로 이제 다 해놨습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이 자리에 있었죠.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 조수 쪽에는 시가 잭 그냥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하고 또 운전석 쪽에는 요 USB가 들어가야 되니까 USB하고 충전 그 C 타입하고 여기 또 시가잭이 있죠. 양쪽에. 그리고 이제 핸드폰 이제 충전기는 차주가 이제 여기 놨든지 이 뚜껑 안에 들어가든지 한답니다. 그거는 이제 안 써도 되는 꼭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선을 뽑아서 이후에 올려놓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거리 하는 거로 이제 하고 지금은 여기에 이제 기존 배선들을 다 오디오링크는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요게 두 기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공간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까만 거 요것이 이제 안으로 밀어 넣으면 좋지만 저거는 이제 손대면 안 되는 부속이라 그대로 둬야 되고 그래서 배선을 이제 집어넣을 때 이 복잡하지 않게끔 해야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관건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헤더 유닛, 소스 유닛을 개선해야 되는 이제 작업을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DSP 앰프인데 이게 총알 단자를 다 지금 찍고 있죠. 이 결선 방법이 그 스피커로 나가는 선하고 이 DSP에서 이게 직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네스로 되어 있는 경우는 총알 단자도 안 하고 이제 요는 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선하고 이렇게 돌려서 쿡 집으면 됩니다. 이 캡도 이제 큰 게 있고 보면은 조금 더 작은 것도 있죠. 이렇게 구멍 안에 홀이 또 더 작은 것도 있고. 근데 이 캡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좀 고급은 이렇게 매끈하게 이 카바가 좀 이렇게 투명하면서 이게 부드럽게 생겼고 요거는 이제 까칠하고 불투명에 가깝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쿡 집으면 안에 그 슬리버하고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쇼트 되겠죠.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요 캡은 조금 더 좋은데 분리되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요를 같이 집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지. 왜냐하면 배선끼리 묶어서 꽉 압축하는 거니까 직결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제 가는 방향이 아닐 뿐이고 연결하면은 이리 가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더 불편한 게 없죠. 대신에 찍고 나면 이제 산소 수분 노출 그건 키핑 해주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 만약에 뭔가 선을 점검할 때 뺐다 꼽았다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뺐다 꼽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라갖고 다시 또 연결해야 되고 불편하죠. 그래서 이 총알 단자가 요런 캡보다는 훨씬 비싸죠. 낱개로 쳤을 때 이제 들어오는 거 하나 나가는 거 하나 두 개가 한 조가 되고 이거는 하나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만약에 뭐 내 영원한 손님이다.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이걸 계속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이 기계가 사라질 때까지
잘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놔면. 그래서 내가 편리하고 또 이 기계를 사용하는 차주가 뭔가 배선을 바꾼다든가 또는 뭔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선을 뺐다 꼈다 해봐야 될 때가 제법 있습니다. 그때도 뺐다 꼈다 원산복구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총알단자를 잘 응용하면 찝을 때는 조금 힘들지만은 잘 찝고 나면 보기도 좋고 그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총알단자는 항상 우리 카 오디오에서는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고 캡도 이런 게 총알단자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좀 얄팍한 거, 흔히 말해서 얄팍한 거, 요 얄팍한 게 요거는 보면 이 캡도 좀 얇습니다. 얇고 총알단자 아닌데 이 단자인데 일반 스피커 단자 아닙니까? 요것도 굉장히 작죠. 스피커 단자는 큰데 작지 않습니까? 이 반짝반짝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구매해 봤는데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그 굵은 선을 쓸 때는 힘들고 카오디오는 좀 주로 굵은 선이 많으니까. 그러나 총알단자가 얇은 거 여기 좀 반짝반짝하고 좋아서 이걸 씁니다. 요거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요 차이 나죠. 조금 더 큽니다. 조금 좀 작죠 이게. 금도금이 잘 돼 있어서 이걸 씁니다. 근데 요것도 좀 이빨이 크지 않습니까? 요것처럼 이빨이 크면 좋고 또 대신에 얘에 딸려 노는 거는 튜브가 조금 작습니다. 좀 삐리합니다. 튜브가 좋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총알단자를 사든 스피커 단자를 사든 간에 여기에 이빨, 배선을 물리는 요 이빨 크기가 좀 커야 이게 제대로 물 수 있다는 거. 요 이빨이 너무 작아서 힘들겠죠. 이빨이 작지 않습니까? 요거는 거의 너무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오디오 배선은 기본적으로 16게이지, 18게이지 이상 되기 때문에 요 작은 거는 좀 해당 사항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튜브도 조금 이제 좋은 거. 다 4개 남았나? 하나, 둘, 5개 남았네. 튜브도 이렇게 먼지가 쌓이면 안 좋고 요 봉지 안에 넣어놔야 먼지가 안 쌓여야 이게 이렇게 나중에 그 했을 때 이게 깨끗하면서도 끼다 뺐다 할 때도 기분 좋게 들어가고 기분 좋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총알단자 씹는 걸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꽂고 이거는 배선이 그리 굵지 않으니까 엄청 편하죠. 요 경우는 이제 이빨 크지만은 미리 요게 딱 물려서 안 흐르죠. 배선이 굵으면 이제 이리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래 넣고 여기 놓은 거 보이죠? 너무 많이 놓을 필요는 없고. 그래, 한번 찝으시면 선이 얇으니까 제일 큰 이빨에서 이 총알단자 이빨이 크니까 제일 큰 공간에 홀에서 일단 한번 찝고 그 다음에 배선의 굵기하고 맞는 홀에서 또 한 번 더 찝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탈시키고 싶어도 이 배선을 하나 찝고 하나 안쪽 작은 거는 구리를 찝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이름 잘 된 거죠. 이렇게 딱 하면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이 총알단자가 굉장히 유용하다. 잘 집어넣으면. 제가 이제 중고 기계 같은 거 사가 오시는 분들 거를 총알단자 다 있지 않습니까? 헤드 유닛인데 보면 100% 총알단자 있습니다. 헤드 유닛에 보면 총알단자를 100% 사용해야 되죠. 왜냐면 헤드 유닛을 뜰낼 때마다 같이는 배선을 잘라서 분리하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총알단자로 가지고 빗플러스 미등 또 리모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총알단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카오디오 음향에서는. 그래서 총알단자를 잘 집을 수 있으면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쓰이고 작업도 깔끔하게 끝나고 뭔가 실험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이거 딱 보면 안 움직이죠. 튜브가 좋아야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배선이 좀 얇은 편이니까 총알단자의 이제 크기가 배선보다는 크죠. 크니까 이 튜브도 크죠. 그래서 헐렁헐렁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 수분, 산소 접촉 이런 거 방지는 배선이 생각보다 얇아가지고 그러한 어떤 만족은 조건 안 되겠지만은 어차피 실내에서는 괜찮습니다. 실내 이런 게 이제 도어 안쪽이라든가 이제 엔진룸 이런 쪽에는 이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조금 전에 한 칸 작은 거
요 한 칸 사이즈가 적은 겁니다. 사이즈가 한 칸 적으면 튜브도 적죠. 좀 삐리합니다. 튜브가 이것처럼 좀 빳빳하지가 않고 얇죠. 그럼 요걸 넣게 되면 얼추 맞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작은 총알 단자 찝는 거죠. 근데 작은 총알 단자를 쓰다가 또 큰 총알 단자를 쓰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작은 총알 단자하고 큰 총알 단자하고 그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끼일 때 쫀쫀하게 안 들어갑니다. 큰 총알 단자에 작은 총알 단자 쏜놈이 들어가면 헐렁헐렁 하겠죠. 들어가더라도 이걸 좁게 엄마 갖고 넣으면 들어가지는데 쫀쫀하게. 요 보면 총알 단자도 요는 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요 보면은 플러스가 있는데 이런 데 보면 대가리가 있죠. 탄두처럼. 안에 들어가서 탁 물리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크기로 보이지만 다르다. 이게 사이즈가 클수록 이빨, 요 배선 물리는 이빨이 큽니다. 그럼 스피커 8채널을 다 이제 연결했죠. 이렇게 1, 2, 3, 4, 5 이제 잘 보이게 미리 써놨고, 요 리모트 아웃이고, 이거는 리모트 인. 리모트 인인데 요거는 총알단 작은 사이즈죠. 큰 사이즈. 이건 작은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 티복 여기고, 요즘 크죠. 이게 지금 현재 이 차는 큰 거를 다 하기 때문에 리모트 아웃은 안 쓰는데 리모트 인은 씁니다. 그럼 요 경우에는 작으니까 이게 사실 힘들죠. 너무 작으니까 배선이 확 망가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접어가지고 요 경우에는 총알단자 사이즈는 같아야 되니까 이 차에 딱 크니까 요 같이 물리는 겁니다. 같이. 일단은 접착이 돼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피복 뭐 따로 그거 따로가 이제 아닌 거죠. 그럼 이렇게 물렸지 않습니까? 튀어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런 접촉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는 더 세게 찡기시키고 요는 어설프게 찡기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피복이 같이 물리니까 안 빠지죠. 배선이 얇은 거 할 때는 그 방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있겠네. 구리가 나와도 괜찮기 때문에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별거 아닌기고. 그럼 정리를 미리 해야 탁탁 꽂으면 끝나게끔 딱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리모트 인이다. 요것이 리모트 인이다. 요 글자대로 리모트 인. 인은 이렇게 아웃은 여기 반대로 되어 있죠. 계속 리모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C에 대이고 그러면 안 되니까 보호캡이 있어야 됩니다. 보호캡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쇼트를 방지한다. 그럼 요거는 이제 그겁니다. 이게 하이 인풋입니다. 하이 인풋 안 쓰고 지금 이거는 로우 인풋, 이 차는 로우 인풋으로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 인풋은 안 쓰게 되고, 요거는 이제 또 아웃이죠. 요거는 그 외부 앰프 쓸 때 아웃 단자입니다. 여기서 아웃이 있고 여기 보면은 요 인이죠. 요 인 제가 이 표시를 1, 2, 3, 4 요 인 돼 있죠. 지금 현재 1번에 전에 썼을 때가 요 1번에 이제 레포터 라이트가 빨간 거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 캡 그래도 씌워놔면 좋겠죠. 캡을 이제 캡이 없으면 그냥 그 테이프 뭐 방수 테이프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차에 들어가면 또 달랑달랑 거리기도 하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요 테이프는 다음에 또 떼모 잘 떨어지는 테이프라 잡음 방지도 하고 말고, 이게 마이너스는 써도 될 필요는 없는데, 이 마이너스가 신호 마이너스가 플러스 전원에 써도 되면 기계가 망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리 해놔야 됩니다. 이 캡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무출력 신호 외부 앰프 달 때 나가는 6채널 아웃이 있고, 이거는 외부 입력 8채널 인이 있는 겁니다. 많죠. 요거는 하이 인풋의 인입니다. 하이 인풋. 근데 이거 좀 길긴 하지만은 요대로 이제 보존하고 이제는 이제 차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게 DSP 앰프와 총알 단자 이걸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결선 꼽아오면 되게끔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거, 요거는 리모터입니다. ACC 리모터, 앞에서 이제 스위치를 통과해서 나오는 ACC 리모터입니다. 이거는 항상 리모터 여기서 이제 전기가 오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암놈이 들어가야 되겠죠. 전기가 이제 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배선 굵은 게 아니니까 여기 꽂아가지고 밀어 넣어서 배선 놓는 거 딱 보고 또 한번 안에서 한번 찍고. 아까 이제 리모트 그거 탁 꽂으면 되겠죠. 파란색 거기다가 뭐 실험할 때 탁 빼면 되고. 요거는 배선이 굵죠. 굵은 배선이죠. 이렇게 다 센터 스피커라고 표시를 이제 하고, 요 조그만한 요 리프가 있으면 칼을 안 해도 그런 대로 이제 작업이 가능합니다. 되죠. 요 안에 또 리치 구조로 되어 있는 얇은 요 빳빳한 보이죠? 빳빳한 거. 이제 안에 빳빳한 게 하나 더 있으면 탄탄한 소리가 다이나믹 임팩터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되는 신호가 이 굵은 선으로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이건 암단자를 꽂아야 되니까, 숫단자를 꽂아야 되니까, 여기 배선이 피복이 굵으니까 이걸 조금 피복을 조금 이쪽으로 좀 덜어낼 수 있습니다. 연한 피복이라서 요 반드시 이걸 집어야 됩니다. 반드시 집고, 피복을 반드시 안 집으면 이렇게 일단 이렇게 피복에다가 가까이 총알단자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 이때 그래서 비치죠. 이제 한 번 더, 어차피 피복이 굵지 안에 심은 굵은 게 아니니까 심을 매 집어야 되니까 한 번 더 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약간의 이제 침을 좀 발라가지고, 너무 굵으니까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확실하게 요게 접촉, 산소 수분 접촉이 딱 정확하게 감싸줄 수 있죠. 이게 이제 완벽한 겁니다. 이는 뭐 천년 만년 가도 괜찮다 이 말이죠. 이게 뭐야? 서로 붙어 있네. 이런 걸 처음 보네. 버리자. 이거 굵죠? 굵어도 이게 이빨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흙 벌어져 갖고 요래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붙어만 있으면 되니까 우선에 살짝 집어서, 이 총알 단자를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제가 총알단자 이거 찝는 거를 영상을 몇 분 만들어도 제대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영상 화면으로 제대로 이게 정밀하게 보이지 않아가 지금 정밀하게 보이는 펜인데 그 화면으로 찍을 때는 그렇게 찍히지가 않으니까 잘 집힌기거든요. 근데 화면상에 이렇게 이제 완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영상을 제가 아직 잘 못 찍어봐가지고 그래서 요 침을 살짝 바를 때도 요 구리에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피복에만 살짝 해갖고 이제 확실히 두꺼우니까 살짝 물려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굵은 선을 하다 보면 손가락에 이제 여러 개 하다 보면 아픕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이게 이 난간을 지나가야 그 다음 작업이 된 게 됐습니다. 그럼 만약 이기다. 그럼 이렇게 탁 꼽았을 때 엄청 쫀쫀하게 들어갑니다. 한 100년 지나도 변화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총알단자 피복하고 좀 힘들어도 그 피복에 정확하게 튜브가 들어가게 되면 아주 좋은 이제 상황으로 연출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좀 더 가까이 해볼까요? 뭐 이번에도 실패할란지 모르겠지만은 불빛을 좀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이 가운데가 와야 또 초점이 또 어먼데 잡혀가지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랬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잘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초점이 또 다른 데 잡혀 있을 때도 있고 다른 데더라고. 이게 언젠가는 제가 잘 총알단자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이나 총알단자의 중요성을 이제 느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제 영상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면 됩니다. 빼내고 이 선이 요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하나 더 빼야 되니까. 그런데 리치 구조 한 가닥만 리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은 싹 다 이 전체가 리치 구조로 코팅되어 있어 갖고 다 벗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들은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소리 잘 나는 방식을 연구해서 또 그렇게도 판매하고 있고 또 그런 선들이 요거를 살짝 옮아서 달려 있도록 하고 제일 큰 쪽에서 뺏은 피복이 굵으니까 제일 큰 쪽에서 찍고나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확실하게 실제적인 크기 홀에 넣어서 확실하게 찍고 이렇게 몇 개씩 필요하니까 뭐 침 바르기 싫으면 이제 뭐 레자왁스 같은 거 뭐 물기를 발라도 되고 이게 침이 조금 좀 편합니다. 뭐 위생적이지는 못한데 뭐 제가 이제 이거 찍으면서 침 바르고 이러니까 품격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야 할걸요. 영상을 안 찍으니까 모르는 거지. 이 일이라는 것이 내가 공짜로 해주든 뭐 돈을 받고 해주든 돈이 뭐 많이 남는 일이든 적게 남는 일이든 건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일단 일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침을 안 바르고 이걸 넣고 싶지, 침도 바르기 싫고 나는 품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침 바르기도 싫고 수주 튜브를 씌워도 됩니다. 그런 사람 수주 튜브를 씌워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수주 튜브 씌우면 자 시간이 좀 빠르게 끝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수주 튜브로 씌우겠습니다. 실내니까 굳이 이제 이게 서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쫀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틈도 안 들어가고 이 틈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선이 요 구멍기를 봤을 때. 그럼 요것도 들어갔을 때 딱 물립니다. 요게. 요 뚜껑에 서로. 이게 이제 안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반드시 문짝 안에는 일돼 버리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세게 집어서 배선이 찝힌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자료네요. 그러면 이게 떨어졌다는 증거는 너무 빡시니까 뺄 때 서로 이제 쫙 물고 있거든요. 투보끼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 떨어졌다는 증거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방금 떨어진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됐지만은 너무 세게 당기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배선의 굵기를 좀 굵게 두 겹을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홀에서, 앞차키 제일 큰 홀에서 찝고 말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홀에서 찝히면서 이 배선을 감싸는 이빨이 배선을 이 너무 연한 배선이니까 배선이 연하니까 그냥 배선을 그냥 씹어 뺀 겁니다. 배선 자체를 확 그냥 요래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홀로 가면 더 좁게 눌려지니까 압축이 되니까 이 배선 피복이 연질이라 뭉개져 버리는 거죠. 왜 두 번째 그러면 홀 작은 데로 갔느냐? 이 구리가 얇으니까 첫 번째 홀에서는 안 지키지 않습니까? 슬쩍 집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큰 홀에서 그래 가지고 큰 홀에서만 찝고 이제 이게 됐죠? 이제 두 번째 홀로 안 갑니다. 요 큰 홀에서 첫 번째 홀에서 끝냅니다. 그럼 배선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홀에서 집어버리면 배선도 같이 좀 찍혀가지고 물고 있는 힘이 없어서 이거 힘으로도 안대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구리와 피복이 같이 잡아줘야 안 빠지는데 그러면 이거 좀 이따가 제가 끼서 똑같은 방법으로 빼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또 피복 배선마다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총알단지 찝는 게 그리 힘들다 이 말이죠. 잘 집어내기가 잘 집기가 좋은 자료죠 이게 지금.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넣어가지고 그러면 구리가 두 배로 두꺼워졌으니까 요거 넣는 게 제가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수축 튜브로 할 겁니다. 네, 들어갔죠. 수축 튜브로 하면 이제 암단자의 피복, 수단자의 이 피복이 암단자 쪽에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서로 쫀쫀하게 그립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수축 튜브는. 이건 서로 재료 자체가 서로 쫀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잘 집혔다는 거죠. 까딱 없지 않습니까? 이는 피복이 이게 가늘지만은 질긴 피복이거든요. 그럼 다시 넣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러다가 아까 뺐지 않습니까? 원래는 뺄락 하면 여기에 이 송곳 가지고 요거 살짝 일밭이 됩니다. 여기에 포개져 있는 수육 튜브 부분 있죠. 요 부분 요렇게 요렇게 좀 한두 번 찔러 갖고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빠집니다. 아까처럼 그런 상태에서도 빠져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요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좀 붙어 비고 그러면 그냥 빼보겠습니다. 빠지죠 이제는. 여기 열매 견뎌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 표백은 체크해야 되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럼 이쪽 것만 다 그냥 라이트 채널이니까 라이트 채널은 그냥 수직 튜브로 LR 확인하기도 쉽고 저쪽 꼽았을 때 수직 튜브로 안 하고 그냥 라이트 채널은 그냥 총알단자 튜브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 개 꼽았을 때 총알 단자 있는 거는 라이터구나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음질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있다 뺐다 할 때 수분 접촉을 얼마나 막느냐 그 차이입니다. 됐죠? 아까 그걸 아는 거군. 이걸 아는 거군. 됐고. 됐죠. 됐고. 이제 하나 남았네. 아이고 어디서 빨리 왔네요. 뭐 일찍 안되네. 뭘 일찍 전화 마셨습니까? 해먹으려고 하다가 맞아 여기 있으면 되지 뭐. 멀었겠다. 많이 멀었지. 어제 10시에 끝날 될 일이 조금 전에 끝났거든. 이것도 조립 다 해가 하는데 뭐 또 안 돼가지고 또 덜 내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또 손보고 그래 될 때가 있어. 커피 한잔 합시다. 요것만 씹고 갈게. 차주가 온 겁니다. 차주는 어쨌든 간에 빨리 좋은 거 듣고 싶고 퍼뜩 차가고 싶지 누구나. 저도 어디 차 몇 개나 하면은 어쨌든 간에 좀 빨리 좀 되면 좋겠다고. 그걸 쫓기고 일은 정확하게 바로 해야 되고 문제없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그 개조하는 게 한 3일 분량 돼. 3일 분량. 개조를 해서 소리가 좋긴 한데 헤드 유닛을 장착하는 일이. 근데 그것 때문에 소리가 잘 납니다. 돈 많이 안 들이도. 12시 방향 맞네. 맞고. 내일 돼야 되겠다. 그래도 오늘 해야지. 이제 요거 연결해서 아무 문제 없으면 소리가 이제 나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조립을 싹 하고 그래 튜닝하면 끄다 이거. 내일까지는 안 가지. 그래서 근데 회사 일찍 마치네. 5시까지 안 하고. 보기 한치야. 작동하기도 좋고 시인성도 좋고
조작하기가 좋잖아요. 아이고, 그게 예산일이 아니더라, 예산일이 아니라. 내일 와야 되겠다. 아, 어디 갈기라, 야. 약속이 있어야. 커피 한잔 하고 갈 수가 갈 것 같은데. 얘도 늦게 되겠네, 한참. 예, 그렇지. 예, 그라이스. 이만 건 무슨 내일 찾는 게 낫겠다. 그럼 뭐, 이쪽에는 이제 그거로 할 거죠. 제가 수주투브로 가지고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행태로. 이제 실내, 어차피 실내고, 산소 접촉이나 수분 접촉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니까, 조금 이제 가까이서, 어차피 수주투브를 꼽는 건 아니지만은, 수주투브를 한다, 저기. 총알단자 전용, 튜브를 꼽는 건 아니지만은, 총알단자를 찝는 행태는 똑같이 합니다. 이게 지금 화면 앵글이 좋으니까, 괜찮네요. 총알단자 자체가 이제 큰 사이즈니까, 아까 큰 사이즈를 중간 홀에 꼽으니까 이 피복이 뭉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이즈 홀에 그대로 찝고 대신에 요 구리에 이제 굵기가 가느니까 이것을 두 번 접어서 굵게 만든 다음에 찝을 거죠. 그럼 이제 큰 홀에다가 앞잡기 큰 홀에다가 찝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작업을 위해서 똑같은 행태는 다 작업을 끝내고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작업을. 요 피복은 조금씩 이렇게 이제 조금만 이렇게 찝으면 요거는 이제 자그만한 공구고 좀 정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하면 이렇게 피복도 잘 벗겨집니다. 큰 거보다는 작은 거, 이게 한 3만 얼마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굵은 거 하면 바로 이빨 나갑니다. 이빨 나간 거 보이죠? 이런 데 보면. 굵은 거, 거친 거를 하면 바로 이빨이 바로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뒷문짝, 앞문짝, 또 고음, 3웨이니까, 3웨이란다. 3개니까, 6개 다 깠죠. 요거 이제 가운데 굵은 심 있는 거. 요거는, 요거는 소리의 다이나믹함을, 임팩트함을 조금 더 감미한다는 의미로 캡을 해서 만든 기라 그랬죠. 다 가는데, 다 보들보들한데, 정센터에 여기 까칠한 거, 굵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만 피복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리치 구조라는 겁니다. 또 나왔죠. 굵죠. 일반 그 주변에 가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굵습니다. 가는 배선들은 전체적으로 음의 특징이 보면 부드러운 스타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스타일로, 물리적인 어떤 특징이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스타일로 날려 그러고, 까칠까칠하고 굵은 선일수록 소리가 다이나믹, 부드러움보다는 또박또박함, 그런 식으로 납니다. 그래서 배선을 만들 때 이제 뭐 이거는 얇은 배선에 들어가는 거지만은, 굵은 스피커 배선은 보면 어떤 거는 완전 굵은 동선, 중간 굵기의 동선, 가는 굵기의 동선,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까베기처럼 꽈서 생산하는 그런 선도 있습니다. 이게 전대역 골고루 잘 오라는 의미에서 그러겠죠. 그게 그래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가장 큽니다. 다른 또 의미도 있겠지만은, 예. 여기 CD 체인저가 바뀌는 소리입니다. 이제 소리는 안 나지만은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거든요.
두 겹을 하면 조금 이제 제일 큰 홀에서 압축을 해도 배선을 그 송알단자가 꼭 눌러줄 수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근데 배선을 할 때 잘 벌려봐야 됩니다. 정보 없이 배선을 구해가지고 하게 됐을 때 인원 속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있다면 리치 구조구나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는 살짝만 딱 걸려 있는 수준 양만 딱 눌러주고, 여기 이제 눌러주니까 이제 이게 앞찾기에 제일 큰 홀에만 찍는다 했죠. 그래가지고 요 노는 양도 적당하게. 그러면 요 배선이 연질이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잡아주죠. 또 요쪽 홀에 이빨은 이제 두 겹으로 했으니까 구리를 잘 안 됐겠습니까? 아까 실험해 봤을 때 잘 됐었죠. 이렇게 피복이 굵어도 이렇게 굵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차는 것처럼. 그래도 앞잡기에 딱 넣으면 앞잡기가 요 구조 자체가 요래 생기지 않습니까? 요 눌리면서 이제 옮아줍니다. 안쪽으로 U자 형태로 옮아주죠. 항상 12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굵어도 안으로 이렇게 옮아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피복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찾기에 들어갈 때까지는 걸려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만 옮아주고, 지금 카메라 앵글이 좋아서 좀 잘 찍힌 것 같습니다. 잘 찍혔죠? 이쪽으로 다 잘 찍혔어요. 여기 이제 잘 찍힌 겁니다. 선이 가늘면 이제 아까 DSP 앰프의 선 가늘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굳이 일할 필요 없죠. 굵은 선일 때만 임시로 한번 고정할 수 있는 걸 고정해서 그리 하고, 요거 이제 2개 남았네요. 오늘 마이너스는 좀 가느니까 선이 피복이 집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바로 오고 12시 방향을 해서 잘 집혔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피복은 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굵어서 이게 집히겠나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집힙니다. 딱 바로 넣고 이걸 옮아 가지고 열두 시가 안 되면 바로 실패입니다. 이게 12시를 안 보면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 안 됩니다. 골고루 이렇게 못 놓합니다. 12시가 안 되면. 요 홀에 12시로 딱 돼가요. 그럼 요 다 됐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그냥 요거 좁고 이런 거로 갖고 요걸 해야 되겠네. 이건 3개만 하면 되겠네. 예. 3개 하고 마이너스도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휘건을 뭐 가져오기가 거시기 하면 그냥 작은 터치를 가지고 요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도 안 아프고 이게 얼핏 보기에는 이게 엄청 신경 써서 잘해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피복이 굵어서 잘 안 들어가는 그 종알단자의 그 튜브를 억지로 넣어야 될 때는 도화 안쪽에 이제 습기가 있으니까 습기 침투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그리 힘들어도 해야 되고, 또 엔진룸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뭔가 좀 복잡한 기계들이 많고 배선을 좀 뭔가 보호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구간으로 지나갈 때는 또 습기라든가 그게 안 차더라도 아까처럼 피복이 이렇게 굵지만은 억지로 이제 지치 통활단자 피복을 사용해야 또 빠질 일도 없겠죠. 이렇게 빠지는 거. 총알단자 껍질끼리 서로 딱 겹치지면서 완전한 그립력을 유지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굳이 이제 실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이것도 보기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성의가 있어 보이고. 근데 기능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근데 여기 이제 통화단자, 이제 순놈이 있다 시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요렇게. 요거도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거는 얇아가지고, 약간 헐렁헐렁하죠. 예.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특히 스피커. 그거는 최대한으로. 그래,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하면. 작업 속도가 2배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케이블 다 연결했지 않습니까? 이제 꽂으면 되고, 꽂기만 꽂으면 되고, 대신에 이제 파워선은, 이제 별도로 연결해야 되죠. 파워선만 다이렉트 연결하고, 다른 거 스피커선이라든가 리모트선 모든 것들은 그냥 꽂기만 꽂으면 되게끔 총알단자를 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럼 이거 일단 이 파워선부터 연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ICL선입니다. 이 ICL선이고, 이 앰프는 여기에 여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스티로폼 공간이 이렇게 적당하게 담아낼 겁니다. 그리고 아랫단은 이게 시트가 여기 있는 고리가 여기에 붙으면 되는데, 이거 가면 갈수록 공간이 좀 넓어지죠. 그래서 요는 요대로 담을 겁니다. 그래서 요 플러스 선은 좀 길게 했죠. 요 작업할 때 편하고 또 점검할 때도 편하고, 선은 딱 맞게 해갖고 뭐 좋을 때는 눈에 항상 보이는 그런 구간에는 그게 맞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무드볼트로 되어 있죠. 여기 보이죠. 항상 무드볼트로 되어 있는 이거는 일단은 무드볼트를 다 풀어야 됩니다. 소리가 좀, 제가 이제 실험만 또 음악회란 게 너무 크네요. 이제 손님이 CD 음악을 들으니까 제가 지금 CD를 많이 뽑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에는 CD를 참 많이 볶아줬습니다. 손님들한테. 뭐 헤드 유닛 달고 이러면 CD 뭐 몇 장씩 볶아갖고, 볶아준다는 게 이제 카피, 꽂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거는 요 차가 이제 CD 음악을 많이 들을 거니까. 여기 이제 12 플러스죠. 여기 플러스. 이게 들어가는 각도가 45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드볼트를 확실히 드러낸 다음에 그 배선을 이빨 박치기 할 때까지 밀어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무드볼트를 들어와 있는가, 이 공간에 잘 들어왔나 확인해 보고 무드볼트를 다시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손을 볼 때는 이걸 앰프를 이랬다 저랬다 움직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배선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빼또롬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 깊숙한 곳에 딱 꼽힙니다. 이게 배선을 안 넣으면, 이빨이 안 넣으면 체결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들어가는 양이 한 20mm, 18mm 좀 들어가죠. 이게 이제 8게이지고, 좀 더 굵은 거로 8게이지니까, 이렇게, 저거는 4게이지에 들어가는 공간이죠. 홀이. 4게이지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8게이지는 이제 반으로 이제 꺾어야 되겠죠. 반으로 접어야 되니까 이 정도 해서. 오래 길게 빼고 할 때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히 배선을 그렇게 피복을 조금만 탁탁탁 깐 다음에 이렇게 탁 이래 하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칼이 없어도 이렇게 쭉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깔끔하게 반 접어야 됩니다. 요래갖고 이제 무드볼트가 1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위에 꼽히게끔, 그러면 요대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가 오른쪽이니까 글자가 확실히 보이죠. 그러면 쏙 들어가면 여기 이제 구리도 안 보이고, 요리 봤을 때 요 속에 무드볼트가 확실히
그 조이는 부분에 저 깊숙한 곳에 요래 꼽히는 게 아니고 뾰로마에 저 안쪽에 박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빨이 안 들어가면 이 무드볼트가 체결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화면에 잘 안 보일란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확인한 이빨이 들어갔다는 그 느낌과 그 구리가 저게 보인다는 그 시인이 확실히 된 다음에 배선을 좀 밀어넣고 잡아주는 상태에서 무드볼트를 쪼아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거 할 때 실수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에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막 자주 놓을 때는. 왜냐하면 1이 돼 있을 때는 저거는 마음대로 이렇게 볼 수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디 뭐 잘 안 비는 데는 이게 거꾸로 이렇게 꼽아내야 되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이게 보는 게. 그래서 이만하면 들어갔겠지 생각하고 해버리면 보통 안 됩니다. 보통.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그랬다고 남들도 실수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실수할 수 있는 저같이 오래 한 사람도 이러한 그 꼽히는 각도가 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이 꼽힌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깊이 꼽아야 되는데 보통 깊이 꼽히는 게 아니거든 일반적으로. 그런 게 깊이 꼽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더 하겠지. 공간이 막 밑에서 위로 꼽고 하듯이 해야 되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제대로 못 하고 체계를 볼트만 좋으면 막 됐다 싶어가지고 막 그래 하다 보면 체계 상태가 삐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이프를 좀 발라서 마이너스니까 새까만 색깔로 확실하게 표시해주고 그래가지고 18mm 들어가니까 요것도 좀 들어갈 수 있고 함께 얼추 맞을 겁니다. 꼽을 때 한 번 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나 확인은 사설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이빨 벽에다 이빨 박치기 하고 지금처럼 아예 이 기계를 거꾸로 해갖고 함께는 실수할 일이 전혀 없죠. 처음 하는 사람도 잘 보인게 구조가 잘 보이니까. 근데 이게 일이 안 돼 있고 바닥에 놓고 측면에 다른 또 뭐 물체들이 있고 뭐 자세가 좀 잘 안 나오고 시인성이 좋지 않고 막 그럴 때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구조가 저처럼 많이 해보고 실수 척에 좀 해보고 저는 완전 빠지는 경우는 없었죠. 제가 나중에 점검할 때 보니까 무드볼트가 확실하게 강하게 조여져 있지 않는 것을 확인했죠. 그게 실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빠지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제 그럴 수 있다. 이제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꼽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리 오니까 여기도 제가 이것을 여기서부터 해갖고 따로 놓으면 안 좋으니까 이것을 좀 저쪽으로 같이 이 선색깔은 어차피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시트를 제낄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잡음도 좀 방지하고 뭐 배선이 어디 뭐 그래도 뭐 차주가 뭐 공간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짐을 간단한 거 뺀다 낀다 할 때 서로 이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이제 여기 와도 되겠죠. 여기 오고 이제 이거는 담아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덜 렐요령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의 이제 접착할 수 있는 부분하고 요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담으면 되고 선이 나왔죠. 손 넣은 거 가지고 이제 옷기만 꼽으면 되죠. 꼬리풀을 다 달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제일 처음에 오디오 신호 입력 요거 여기 인 요것이 이제 이 라이트가 이게 꼽히고 열이 되죠. 이거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요 선도 조금 이제 따로 놓으니까 저는 이제 이 까나리인데 일본산입니다. 일제인데 소리는 좋게 좀 내줘야 되겠고 배선은 옛날에 쓰던 거 뭐 이상한 거 가 있고 안에 구리도 좋지도 않고 좀 약간 산화된 느낌도 있고 또 얇은 구리에다가 이런 선을 이제 쓸기라고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걸 써뭐 이 소리가 좀 내가 고생한 것만큼 이게 좀 뭐 더 잘 나오고 이러지는 못해도 손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배선은 그렇고 그럼 뭐 좋은 배선 넣으세요 이러면 얼마입니까? 되면 한 뭐 최소 30만 원은 잡아야 됩니다. 이러면 그럼 돈이 너무 오반데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배선을 못 넣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이 배선 까나리를 제가 직접 이제 언납으로 실버골드 납으로 납땜하고 납땜도 제가 많이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요즘은 더 잘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뭐 금액도 싸고 음질도 좋고 그렇습니다. 저야 뭐 기성 놓는 거 그냥 팔모적 넣는다 하면 좋죠. 좋은데 손님의 부담이 이제 무리가 간다 싶으니까 배선은 분명히 좋은 거 어느 정도 괜찮은 거 쓸만한 거 넣어야 되는데 예산이 자꾸 이제 오버되니까 스피커도 생각보다 좋은 거 넣게 되고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제가 또 작업하다 보면 또 작업비도 조금 제 임금비가 있으니까 그래야 뭐 소리 잘 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예산 밖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 배선까지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안 생길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제가 이걸 해석을 합니다. 이쪽에서부터 이런 것도 이렇게 감아주면 약간 쉴드 역할도 좀 하고 이 지금 방수 테이프 재료는 땀에 떼면 잘 떨어집니다. 똥 같은 거 찌꺼리가 안 묻고 그래서 제가 이걸 자주 씁니다. 이래가 놔두면 되겠고 얘도 이제 한번 감아줘야 되겠죠. 배선 처리 요거는 이제 뭐 이쁘게 꾸미고 뭐 소정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배선을 그냥 요 안에 그냥 살짝 그냥 뭐 타월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짝 그냥 잡으면 안 나게끔 보존할 겁니다. 뭐 케이블 타이로 꽉꽉 묶고 클립으로 조아서 고정 안 움직이게끔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보호제로 가지고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 정도는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오사마리 이게 사려나면 된다 이 말이고 이제는 이제 요거는 하이 출력은 안 들어가니까 무출력 조금 전에 했던 이 신호만 들어가니까 이 나머지 요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요것만 이제 꼽으면 되겠죠. 이제 요게 이제 요거는 해볼까요? 이제 1번, 2번을 프론트 이제 미드 베이스 해야 되겠죠. 요 1번 번호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이 프론트 도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레프트
그러면 6인치 레포터 찾아가지고, 여기 6인치죠. 여기 6인치 레포터 써놨지 않습니까? 6인치 레포터.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표를 달아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서는 이제 까만 선이 마이너스니까, 이거 꽂고, 이렇게 꽂고, 이것도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2번, 요거 리모트네. 리모트 지금 정음 날 때 꽂아버려야 돼요. 이거 리모트인데, 앰프 리모트입니다. 이렇게 꽂고, 요거는 하나는 스피어 선인데, 나중에 이쪽에서 뭔가 앞쪽으로 전기선을 뽑아야 될 일이 있을 때, 시트를 들여내지 않고, 두 가닥 빼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리모트 쓰고 하나는 여기 스피어를 두면, 이것도 나중에 참 요긴하게 쓰입니다. 요긴하게.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2번이 6인치 라이트, 여기죠. 6인치 라이트. 이거는 이제 색깔이 까만고 막 빨갛고 이래놨으니까 쉽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 3번이 트위터, 프론트 트위터. 이게 포인트 트위터죠. 레포트. 항상 레포트부터 먼저 꽂고, 1, 2, 3, 4 이제 채널이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A, B, C, D도 마찬가지고, 하고, 그거는 뭐 쓰는 사람 마음이 있겠네. 트위터 4번이 그러면 트위터가 되겠죠. 이게 4번.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좋죠. 이러니까. 요 행태가 요 다르죠. 그죠? 수수 투복끼리 되어 있는 기고,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쪽도 피복이 굵으면, 수수 투복을 해도 됩니다. 끝 틈머리 요만큼만, 요 꼽히면서 싹 들어와야 되니까, 안쪽으로. 투브 열 가하지 말고, 요쪽만 열을 살 가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1, 2, 3, 4 했고, 5번. 여기 5번이네. 그러면 이제 리어. 리어 레프터. 리어 레프터. 6번을 해야 되네. 6번. 마이너스. 쉽죠? 바로. 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네. 다음에 또, 빼야 돼. 뭐, 그러면 또 빼면 되지 않습니까? 총알 단자. 요거는 이제 수두투 보니까 요 그립력이 없겠죠? 잘 빠질 거고, 요거는 잘 안 빠지죠? 이게, 똑같네. 수중 투브인 줄 알았네. 수중 투브 아니네. 조금은 그런 차이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잘 안 빠지죠? 잘 안 빠집니다. 힘이 많이 씁니다. 수유투브끼리 있을 때.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 더 안 빠집니다. 쭉 달라붙어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센터. 센터는 이제 7번. 7번을 센터로. 네, 됐습니다. 이 정도 약간 여유 있는 선들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점검이 편하고, 나머지는 이쪽에 이제 오사마리, 그러니까 정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DSP, 이거, 결선, 이게 잭 바이 잭 형태는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DSP 앰프 할 때도, 충분히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준비만 잘 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거. 그리고 AS 점검할 때도 편하고, 잭 바이 잭은 뭐 나는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중음 레포트를 안 나오게 하고, 그럼 거기서 무트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서도 점검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 쇼트 됐나, 안 됐나, 저항 찍어 볼 때, 빼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한 번도 안 빼고 그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AS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AS 해야 될 때, 이렇게 형태를 해놔면, 문제도 없고, 또 뭐, 어차피, 캡으로
쿡쿡 눌려서 집어넣는 것보다 저기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이게 통알단자의 응용, 통알단자를 잘 집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자꾸 이제 그 영상을 만들고 설명을 하고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자꾸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중요하다고 이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오디오를 이제 한 40년 다 돼 갑니다. 40년, 30년 넘었다 하지만은. 이 손님이 저한테 오디오를 달은 게 35년 전에 달았단 말입니다. 저 앞에 자꾸 SP7하고 저 뒷문짝에 있는 거, 앰비커더 컴퍼. 그게 35년 전에 달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이전에도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년 다 돼가죠. 이게 뭐, 자꾸 내 경력 자랑하는 것 같고, 뭐 이래서 그런 말 안 하지. 30년 넘었다, 이 말 하지. 이 손님은 35년 전에 이미 그걸 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증수 한번 되고. 근데 35년 전에 달아가지고, 저한테 달아가지고 30년 동안 쓰다가 5년 정도 집에 놔두고, 그래, 이제 가와서 다는 겁니다.